하이레벨 문제 1번. 수영이가 3이라고 말하면 준우는 8이라고 대답하고, 수영과 준우 사이에 문제인 것 같아요. 수영이랑 준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면, 수영이가 3이라고 하면 얘가 8이라고 하고요. 수영이가 5라고 하면 준우는 14라고 하고, 또 수영이가 6이라고 하면 준우는 17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영이가 4라고 말할 때 준우가 네모라고 대답하면, 수영이가 다시 네모라고 하면 준우는 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네모는 뭔지 모르겠지만 또 수영이가 네모라고 하면 준우는 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모와 세모를 구하는 문제네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얘랑 지금 6 차이가 나고요. 얘랑 3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랑 2 차이가 났고요. 얘랑 1 차이가 났죠. 1 차이가 날 때 3이 늘었다. 2 차이가 날 때 6이 늘었다. 그러면 1씩 늘어날 때 얘도 3씩 늘어났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3는 11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씩 늘 동안 준우는 3씩 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11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식으로 한번 써줘 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준우를 세모라고 하고 수영이를 네모라고 해줘 봅시다. 그러면 식으로 쓰면 준우는 수영이에다가 3씩 늘어나니까, 그쵸? 여기 3씩 늘어나고 있죠? 3씩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써준다고요? 규칙적으로 더하기 3씩 늘어나면 그거를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곱하기 3. 3에다 3 넣으니까 9가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왔어요. 빼기 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6을 넣었을 때 6, 3, 18 빼기 1, 17 맞죠? 그래서 여기다 11을 넣으면 세모가 나올 거예요. 11 곱하기 3 빼기 1은 얼마일까요? 33 빼기 1이니까 32가 된다. 그래서 이 세모에는 들어갈 수는 3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수영이가 다시 네모라고 하면 11이라고 하면 주는 며칠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답은 32가 되겠네요. 문제 2번. 무게가 같은 초콜릿 6개의 무게가 363g이래요. 초콜릿 6개가 다 무게가 같은데 363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 한 개 무게는 얼마인가요? 나누기 6 하면 되겠죠. 6, 6에 36, 6이 안 되면 0하고 5. 한 개는 60.5g이래요. 그리고 초콜릿 121g당 초콜릿 121g당 가격은 이게 1,100원이랍니다. 그러면 121g이면 몇 개인가요? 이게 지금 60.5g이 한 개니까 곱하기 2 한 개 이거잖아요. 두 개 가격이, 이거는 두 개 가격이란 얘기죠. 초콜릿 두 개 가격이 얼마냐면 1,100원이니까 초콜릿 한 개의 가격은 11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은 250, 550원이 됩니다. 이렇게 초콜릿 한 개당 무게와 가격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때 초콜릿 가격을 세모가 초콜릿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수를 초콜릿 수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격은, 그쵸? 가격은 개수에다 550 곱하면 되죠. 이 가격 세모는 수에다가 곱하기 550원 곱하면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썼죠. 6,600원으로는 초콜릿을 몇 개 살 수 있는지 차례로 쓰시오. 가격이 6,600원이 되려면 여기 별이 초콜릿 수가 몇 개냐? 550. 별 곱하기 550일 때 별이 얼마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6,600 나누기 550 하면 되죠. 6600 00 나누기 550 해주면 1 하면은 55 되고요. 110이니까 2개, 12개가 되네요. 이렇게 해줄 때 별은 12가 되므로 몇 개 살 수 있냐면 12개 살 수 있습니다. 12개. 식은 이렇게 써주고 개수는 12개 써주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바둑돌을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9개의 놓일 검은색 바둑돌의 수가 네모, 10개의 놓일 흰색의 바둑돌이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흰돌, 검은돌로 나눠줘야겠네요. 검은돌, 흰돌 나눠서 표를 작성해줘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검은돌이 5개죠. 흰돌은 4개네요. 두 번째 검은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고요. 그 다음에 흰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검은 돌이 세 번째일 때 2, 4에다 4를 더했고요. 3, 3, 9에다가 또 4를 더하네요. 검은 돌은 3, 3, 9에다가 4를 더하면 13이 되고요. 검은 돌 구하는 검은 돌을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검은 돌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위에 횟수가 있다면 배열 순서가 있다면 배열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세주냐면 한 개일 때 더하기 4개. 배열 순서 더하기 배열 순서가 뭐 별이라고 합시다. 별 더하기 4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2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됐죠. 그러면 별 곱하기 별, 두 번째는 별 곱하기 별, 또 더하기 4.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이게 1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별 곱하기 별, 그쵸? 3 곱하기 3, 또 더하기 4가 됐고요. 그쵸? 이렇게 검은 돌의 개수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별 곱하기 별 더하기 4. 세 번째일 때는 3 곱하기 3 더하기 4. 네 번째는 4 곱하기 4 더하기 4. 그렇죠? 이렇게 실수가 하나씩을 구할 수 있고, 흰돌 개수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봅시다. 흰돌은 세 번째 3개씩 4번 있죠. 아까 2개씩 4번 있었어요. 둘일 때 2개씩 별 개씩 4번 곱해주고요. 그쵸? 첫 번째일 때 1 곱하기 4, 두 번째 때 2 곱하기 4, 세 번째는 3 곱하기 4, 네 번째는 4 곱하기 4. 흰돌 개수는 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세 번째 3, 4,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했을 때 봅시다. 검은색 바둑돌의 수가 네모개. 그 다음에 아홉 번째일 때 네모. 그 다음에 열 번째 노일 흰돌 바둑돌이 동그라미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 구하고 요거 더 구해야겠죠. 네모는 얼마입니까? 검은 돌의 개수죠. 검은 돌의 개수가 네모가 9일 때, 아홉 번째일 때 네모는 얼마입니까? 별이 9일 때죠. 9, 9, 81 더하기 4가 되어서 8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흰돌의 개수인 동그라미는 이게 지금 10번째죠. 별이 11대예요. 이게 흰돌 때 별이 11대고요. 별이 검은 돌은 9일 때 값 네모, 11대 값 동그라미를 구하는 겁니다. 11대 10 곱하기 4. 10 곱하기 4를 해서 40이죠. 이거 두 개 더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85 더하기 40이 되어서 125가 되겠네요. 문제 4번. 다음과 같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다가 되도록 직선을 그었습니다. 직선을 13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림을 보니까 직선 2개가 만나서 점이 하나가 되고요. 기존 직선 2개에다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그으면 직선 2개랑 또 만나가지고 점이 2개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점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세 직선을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하나, 둘, 셋 점도 3개가 더 생겨요. 이런 관계 있네요. 그러면 직선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관계는 직선의 수와 만나는 점의 수, 이 두 개의 관계를 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직선의 수가 2개일 때 점이 한 군데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수가 하나, 둘, 3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거 하나에다가 2개가 더해져서 3개가 되죠. 원래 있던 거 하나에다가 2개가 더해져서 3개가 됩니다. 네 번째가 되면 직선수가 원래 앞에 있던 거 하나 더하기 2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새롭게 직선 하나, 둘, 3개랑 만나는 선을 그으니까 점도 하나, 둘, 3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직선을 어떤 규칙이 보이죠? 3일 때 1 더하기 2, 4일 때 1까지 3까지 합이 됩니다. 직선을 13개 그었을 때 이렇게 쭉 증가를 하면 직선수 5개일 때까지 하나 더 구해줘 봅시다.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있어서 하나 둘 세 개 있었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그어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됐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어줍니다. 직선 4개를 지나는 선을 하나 더 그어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4개가 지나갈까요? 요 사이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만나게 되어서 기존에 있던 숫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개수에다가 4를 더 추가하게 되죠.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직선의 수가 13개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개일 때 1개고요. 3개일 때 1 더하기 2까지의 합입니다. 직선수가 4개면 하나 작은 3까지의 합이 되고요. 5일 때 5보다 하나 작은 수 4까지 합이 됩니다. 그럼 13이면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쭉쭉쭉 해서 13보다 하나 작은 수 12까지 합이 될 거라는 걸 앞에 이 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3일 때 2고 4일 때 3이고 5일 때 4니까 13일 때 12까지의 합이 될 것이다.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의 수 써줍니다. 직선을 위 표에 의해서 위의 표에 의해서 직선을 13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는 1부터 10일까지의 합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5 6 10 11 12까지의 합입니다. 이게 합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이게 연속된 수의 합이니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더해주면 13이고요. 그 다음 숫자랑 그 다음 작은 숫자 더해주면 13.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13 곱하기 6 해서 78개입니다. 따라서 답에다가 78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은 요 표에서부터 요 밑에 약간 설명을 해줘서 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66개로 만들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88cm라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은 몇 cm입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요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에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양쪽 다 길이가 똑같고요.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얼마로 볼까요?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기호로 정해줍니다. 이때 동그라미는 얼마이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지는 힌트가 정사각형 66개일 때 도형 둘레가 88cm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표를 이용해서 규칙을 한번 구해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배열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각형의 각형 개수,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정사각형 66개일 때, 그리고 둘레의 길이도 주어졌으니까 둘레의 길이, 이 세 개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를 통해서 어떤 대응 관계에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도형, 첫 번째 정사각형의 개수는 1개이고요. 둘레의 길이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4개를 이루어주네요. 4 곱하기 0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에는 사각형이 원래 1개 있던 거에다 2개가 늘었죠.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거에 3개가 늘고 기존에 있던 거에 4개가 늡니다. 네 번째에 4개가 늘고 세 번째에 3개가 늘고 두 번째에 2개가 늘었네요. 어떤 규칙이 보이죠? 두 번째에는 기존에 1개 있던 거에다가 2개가 늘어서 3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네요. 8 곱하기 0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기존에 하나, 둘, 3개 있던 거에다가 하나, 둘, 3개를 더 더해주죠. 1 더하기 2 있던 거에다가 3이 더 더해져서 얼마가 되냐면 총 6개가 됩니다. 그리고 둘레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한 변이 12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쭉 늘어나요. 네 번째 보니까 네 번째는 기존에 있던 거 1, 2, 3을 더한 값에다가 하나, 둘, 셋, 넷, 4를 더하죠.
1, 2, 3 더해져 있는 거에다가 4까지 더해서 그러면 10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둘레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 한 변이 16개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쭉 계속 증가를 하겠죠. 하다가 정사각형 66개로 만들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 여기가 66개가 됐을 때 여기는 88cm가 된답니다. 이때 한 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이때의 동그라미 값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몇 번째니까 모르니까 이거를 n번째라고 해봅시다. 이게 n번째일 때 66개가 되려면 배열 순서와 정사각형의 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배열 순서와 정사각형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첫 번째일 때 1개고요. 두 번째일 때 정사각형 개수는 1부터 2까지의 합, 세 번째일 때 1부터 3까지의 합이고요. 네 번째일 때 1부터 4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n번째일 때 개수는 1부터 m까지의 합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1부터 m까지의 합이 66개가 된 때의 값을 m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 m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부터 더해줘 볼게요. 66이 되는 합을 되려면 몇 번째까지 더해야 되는지 봅시다. 일단 쭉 좀 크게 더해줍니다. 4까지 더하면 10이죠. 15, 21, 28, 그 다음에 8 더하면 36, 9 더하면 45죠. 10 더하면 55예요. 11 더하니까 55에다 11하니까 66이 되네요. 11개까지 더했을 때 66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m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여기에서 m이 1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m에다가 11을 넣어줍니다. 이때 둘레의 길이와 또 배열 순서와도 관계가 있죠. 일정한 규칙이 보여요. 보니까 1일 때 4가 되고요. 2일 때 8이 되고 3일 때 12가 됐어요. 4일 때 16이 됐습니다. 몇 배로 밑으로 내려가냐면 이 앞에 둘레의 길이는 어떤 숫자 곱하기 동그라미 한 변의 길이에다가 그게 몇 개 있느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 위에 배열 순서 곱하기 4가 됐어요. 이 곱하기 4 한 값이 내려옵니다. 11번째, 11번째에는 11 곱하기 4인 44가 이 자리에 오겠네요. 이 앞에 한 변의 길이 0에 곱해지는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배열 순서에 4배 한 값이 내려왔어요. 2, 4, 8, 3, 4, 12, 4, 4, 16이 내려왔으니까 n번째에는 m 곱하기 4인 값이 내려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11번째 66개이고 66개일 때 88cm라고 했으니까 11번째 88cm란 얘기죠. 여기서 11을 쓰고 4를 곱한 44가 곱하기 동그라미가 둘레의 길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44 곱하기 동그라미가 88cm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동그라미가 2c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한 변의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입니다. 몇 cm입니까? 2c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6번. 지하는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형 조각의 수와 천의 차가 가장 적은 것은 몇째인지 구하시오. 그런 이 얘기는 몇 번째의 수가 천과 몇 번째의 사각형 조각 수가 천과 가장 가까운 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6번 배열 순서랑 그 다음에 사각형 조각 수 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겠네요. 배열 순서가 첫 번째일 때 2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일 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4를 더해서 8이 되고요. 세 번째일 때는 6씩 2개, 12개에다가 6을 더하니까 12개 더 6, 18이 되겠네요. 네 번째에는 2개, 4개, 6개, 12개씩 2개에다가 8을 더하나요? 12개씩 2개 수 24에다가 8을 더하니까 32가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조각의 수가 1000에 가까울 때 1000과 가장 가까운 수일 때의 배열 순서가 몇 번째이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이의 관계가 얼마씩 늘어나는지 봐야겠죠. 처음에 6개 늘어나고 10개 늘어나고 몇 개 늘어납니까? 8에다가 4, 14개가 늘어나네요. 어떤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안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18, 31을 보니까 16의 2배고 9의 2배예요. 그리고 4의 2배. 2씩 나눠봐 줍니다. 이게 2의 배수니까 이거를 2.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나눠주면 2 곱하기 4가 되죠. 이거는 2 곱하기 9. 이거는 2 곱하기 16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죠? 4, 6, 16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2 곱하기 1이겠죠.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로 쓸 수가 있어요. 규칙이 보이죠? 이거를 정리해 줍니다. 배열 순서가 3일 때 3 곱하기 3, 4일 때 4 곱하기 4로 나왔으니까 m일 때 배열 순서를 네모라고 하고 조각일수를 세모라고 하면 어떻게 식을 써줄 수 있냐면 세모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요 1일 때 1 곱하기 1, 2일 때 2 곱하기 2니까 m일 때 m 곱하기 m 요런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0개와 가까운 수, 이게 1000개랑 가까울 때 이 네모를 구해라 이런 문제잖아요. 이거 풀어봐 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2를 주어주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어떤 수와 가까워야 되냐면 500과 가까워야 해요. 그럼 500 두 개를 곱해서 500과 가까운 수 어떻게 구하나요? 20 곱하기 20 하면 400이죠. 이게 20 곱하기 20보다는 크고 400이니까 또 얼마보단 작냐면 25 곱하기 25 하면 얼마입니까? 625죠. 이거보다는 작은 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1, 22, 23, 24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중간수인 22, 23 먼저 구해줘 봅니다. 22 곱하기 22 하면 얼마인가요? 22를 곱해주면 24에다가 24, 24, 8이죠. 그 다음에 24, 484가 되고요. 23 곱하기 23은 23을 곱해주면 33, 9에다가 326, 326, 6 두 개 더해주면 12, 그 다음에 24 하니까 529가 나오네요. 보니까 500은 요 두 개 사이의 수죠. 그러니까 500과 484의 차이를 구하면 이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500과의 차이가 500에서 빼주면 16 이 차이가 나고 얘는 529가 차이가 나네요. 얘랑 좀 더 가깝죠. 얘가 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가깝다는 겁니다. 22를 두 번 곱했을 때 값이 500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1000이랑 가깝다는 얘기죠. 가장 작은 것은 몇째인지 구하시오. 그런데 네모가 22가 들어갔으니까 22번째일 때 세모 조각수가 1000에 가장 가까운 네모의 개수를 갖게 됩니다. 문제 7번. 정사각형 모양의 벽에 정사각형 모양의 흰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타일을 다음과 같이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또 흰색,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벽에 붙인 파란색 타일과 분홍색 타일에 파란색 타일과 분홍색 타일의 수의 차를 구하시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벽에 들어가는 파란 색깔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핑크 색깔 다 더해서 그 두 개의 차를 구하래요. 단 정사각형 모양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900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합해서 900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밑변 정사각형이니까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900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정사각형은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 크기는 30 곱하기 30이 90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30인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파란색 타일수, 그 다음에 또 핑크색 타일수, 이거를 따로따로 구해줘야겠죠. 어떻게 구해주느냐. 파란색 타일은 몇 번째일 때 나옵니까? 두 번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 4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큰 수인 이렇게 나오는 순서? 배열 순서에 따르면 몇 번째에 나오냐면 두 번째에 나오고, 두 번째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2보다 4 큰 수 6에 나오겠죠. 6에 나오는데 몇 개가 되겠냐면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몇 개만 해줘 볼게요. 파란 색깔이 두 번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핑크색, 흰색 나오고, 또 여기가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4큰수 6에 나오고 몇 칸이 됩니까? 이게 6까지가 6이니까 하나 뺀 수 밑에 5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5가 되고요. 하나 더하죠. 5 곱하기 5 더하기 1 해가지고 5, 20에다가 11이 되네요. 이 숫자 어떻게 구합니까? 보니까 3은 1씩 2개, 1 곱하기 2 더하기 1 모서리 하나. 6은요 6보다 하나 작은 수 5 곱하기 2 더하기 1 5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11이 나오고요. 그 다음 숫자는 이것도 4씩 증가하겠죠. 10번째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5가 여섯 번째에서 하나 작은 수죠. 곱하기 2 더하기 1 여기 이 1은 두 번째에서 하나 작은 수죠. 두 번째에서 하나 뺀 요 숫자 곱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1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다가 9 10번째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 9 곱하기 이게 두 개 달렸고 모서리 하나 됐겠죠.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2, 9, 18에다가 19가 되겠네요. 이 늘어난 숫자를 보니까 얼마씩 늘어났냐면 8 그 다음에 8씩 늘어나네요. 얘가 4씩 늘어날 때마다 얘는 8씩 늘어납니다. 근데 배열 순서가 몇 가지 늘어날 수 있냐면 이 끝에가 30까지예요. 한 변의 길이가 30이니까 10번째 들어갈 수 있고 4 늘어나서 14 18 22 26 그 다음에 30까지 되겠네요. 30번째가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14일 때는 8이 요게 19보다 8 더 큰 수가 되겠죠. 8 더 큰 수 27이고요. 또 8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는 4씩 늘어나고 있고요. 4씩 늘어날 때 보니까 얘는 8씩 늘어납니다. 27보다 8 큰 수 35, 8 큰 수 43, 8 하면 51, 8 하면 5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파란색 타일수를 다 더해줘야겠죠. 다 더해주고 또 핑크색 타일수도 똑같이 구해서 다 더해서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핑크색은 언제 나오는지 배열 순서 한번 볼게요. 핑크색은 언제 나오냐면 핑크색 처음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나오죠. 네 번째 여기가 이제 핑크가 됩니다. 이게 여기가 네 번째죠. 네 번째에 나오고 핑크도 똑같이 4개의 색깔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4 큰 수 4씩 번갈아 가면서 4 이후에 그 다음 숫자가 나오겠죠. 4의 배수가 되겠네요. 여기 지금 위에 8이 보이지만 4씩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4를 더하니까 4, 2, 8, 4, 3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는 30을 넘어가는 수니까 안 되죠. 30 안에서 핑크색이 몇 번 칠해져 있냐 그걸 봐야 돼요. 28까지 타일을 색칠할 수 있겠고요. 28번째까지. 그럼 색상 수는 얘도 똑같이 타일 수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면은 이 모서리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 더 작은 수 여기가 4일 테니까 4보다 1 작은 3 곱하기 2죠. 더하기 1이에요. 여기가 3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3이 6 더하기 1 7이 됩니다. 네 번째일 때 4보다 1 작은 수 3에다 2를 곱하고 1을 내죠. 얘랑 색깔 칠해지는 방식은 똑같아요. 8은 어떻게 합니까? 8번 때는 7 곱하기 여기 때는 7 곱하기 2 더하기 1 2채 14에다가 1 더하니까 15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식을 쓰니까 늘어나는 개수도 똑같게 8씩 늘어나면 되겠죠. 8 늘어나면 23 8 늘어나면 31 39 그 다음에 47 8 하면은 5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파란색 타일수 다 더해주고요. 이거 다 더해줍니다. 파란색 타일의 개수 합 파란색 타일 합 얼마입니까?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맨 앞에 거 뒤에 거 일정하게 늘어났으니까 뒤에 거 합하면은 62죠. 62 이것도 62 얘에 더하면 62 62씩 몇 번 더했냐면 4번 더했어요. 62씩 4번 더했으니까 64 24 428 24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핑크색 타일 합은 얼마가 나오냐면 얘도 8씩 일정하게 늘은 거니까 앞뒤 합해줍니다. 얘는 62죠. 62 두 개 더해서 62 62가 3번이고요. 62가 3번 더하고 31이 있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이 6 3 18에다가 31 한번 더해주면은 2 1 7이 되네요. 이 둘의 차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248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줍니다. 그랬더니 31이 되네요.
차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31개. 파란색 타일 수와 핑크색, 분홍색 타일 수의 차는 31개입니다. 맨 끝에 연필 없이 삼각톡 그랬네요. 같은 규칙에 따라 도형을 그렸대요. 다음 중 규칙에 따르지 않은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그랬네요. 얘를 이렇게 더했더니 십자가가 나타났다. 얘를 이렇게 더했더니 세모가 되었다. 얘를 이렇게 더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얘를 이렇게 더했더니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보니까 겹쳐진 게 빠진 것 같죠? 얘를 두 개를 겹치면 얘는 안 겹치니까 살아남고요. 바깥에 테두리 네모는 서로 겹치니까 겹치는 게 사라졌어요. 그런 규칙이 보이고요. 얘랑 얘랑 겹치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두 군데 겹치죠? 이게 안 겹치는 것끼리 살아남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겹치면 얘는 그냥 겹친 거 그대로 그려줬네요. 만약에 1번, 2번과 같은 맥락이면 이렇게 겹쳤을 때 이게 사라져야겠죠. 그런데 이게 안 사라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겹쳐서 그려준 거고요. 이거는 이거 두 개 겹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겹쳐지면 요 두 개가 겹쳐진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겹쳐진 게 사라진다는 그런 규칙에 따랐고 3번이 규칙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3번 고르겠습니다.